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일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체나 동물, 의복, 심지어 과학 이론까지 그의 좀 독특한 통찰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약간 도전장을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보통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라든지 연결, 이런 거에 주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같이 탐구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익숙한 세계를 좀 낯설게 보는 경험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인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슈타이너는 인간이 물리적인 몸 말고도 보이지 않는 구성체들이 있다고 봤잖아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리고 자아, 이치, 이런 것들이요. 아하, 네. 그 용어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슈타이너 관점에서는 에테르체는 생명력, 성장 이런 걸 담당하고요. 아스트랄체는 감각이나 감정, 의식 같은 거요. 그리고 자아, 이치라고 부르는 건 자기인식이랑 개별성 이런 걸 담당하는 비물질적인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비물질적인 몸이요? 네. 중요한 건 이 보이지 않는 몸들이 우리 신체 활동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그 연결의 예시로 분비물 얘기가 나왔었죠. 이게 그냥 노폐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땀은 에테르체, 소변은 아스트랄체, 또 대변은 자아의 활동 이런 거랑 관련이 깊다고 봤어요. 심지어 그 뇌 활동조차 일종의 분비나 분해 과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뇌 활동이 분해요? 보통은 뭔가 쌓아가고 구축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 반대죠. 핵심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도 슈타이너는 더 높은 차원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 비소나 알코올 얘기도 좀 놀라웠어요. 보통 해롭다고만 생각하는데 몸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비소가 아스트랄체랑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슈타이너가 특정 물질들이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뿐 아니라 내부의 그 비물질적 구성체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영향을 준다고 본 거죠. 아, 필요에 의해서요? 네. 비소는 아스트랄체의 특정 기능을 위해 아주 소량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과다하게 들어오면 해로운 그런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도 마찬가지고요. 인체가 보존을 위해 스스로 만들지만 외부에서 섭취하는 건 특히 아스트랄체와 자아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아이들에게는 더 해롭다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물질을 영적인 필요와 연결하는 관점이 참 독특하네요. 그렇죠. 이제 동물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코끼리가 물 뿌리는 거나 죽음을 예감하는 능력을 피부 두께랑 연결짓는 설명이 나와서요. 피부가 인식이랑 관련 있다는 생각 자체가 좀 신선했거든요. 네네. 코끼리의 두꺼운 피부는 외부 자극에는 좀 둔감하게 만들지만 오히려 내면적인 감각, 예를 들어서 죽음을 미리 아는 그런 능력을 강화한다고 본 거죠. 반대로 인간은 피부가 얇아서 외부랑 교감은 잘하지만 그렇죠. 그런 교감을 통해서 사유 능력을 발달시키지만 그런 본능적인 예지력 같은 건 약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심지어 모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설이랑 연결짓기도 해요. 피부라는 경계가 인식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아이디어죠. 같은 다른 동물들 행동도 그냥 생존 본능이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힘과 교감하는 걸로 해석하고요. 맞아요. 자연 전체가 뭔가 보이지 않는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보는 거죠. 의복으로 넘어가면 이런 상징적인 해석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고대 로마 토가나 허리띠, 투구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게 단순히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보이지 않는 구성체들, 아스트랄체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상징이었다고 주장해요. 토가는 아스트랄체, 허리띠는 상하분리, 투구는 에테르 머리,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현대 옷, 특히 남성 바지에 대해서는 꽤 비판적이네요. 실용성만 남고 정신적, 상징적 의미는 사라졌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깃발 설명할 때 바펜티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그 집단의 영혼, 그러니까 집단을 대표하는 동물의 정령 같은 상징이었다고 봐요. 아, 바펜티어가 그런 뜻이군요. 네, 근데 현대 깃발은 그런 깊은 상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현대 문명이 점점 색깔이나 상징을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옷이나 깃발에도 반영되었다고 본 겁니다.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네요.
마지막으로 과학, 특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비판도 언급이 됐어요. 이건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 경험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상대성 이론이 논리적으로는 정교할지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피로감이라든지 아니면 크기의 절대성 같은 인간적인 경험, 그리고 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우주적이고 영적인 힘과의 연결,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어요. 그의 관점에서는 당시 과학이 너무 물질주의적이고 뭐랄까 죽은 것에 대한 분석, 예를 들어 시체 연구 같은 것에 치우쳐서 살아있는 인간과 그 보이지 않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살펴본 슈타이너의 이야기들은 확실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분비물부터 옷, 동물 행동, 과학 이론까지 모든 걸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질서와 연결하려는 시도였네요. 네, 상당히 낯설고 어쩌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관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쯤 이런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변 동식물의 움직임, 매일 입는 옷의 형태 같은 것들이요. 음, 이 모든 걸 단순히 물질적인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 혹시 다른 의미나 연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세상은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